이 있는 이곳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입니다. 저기 멀리까지 탁 트인 투명한 날씨야. 그래 파란색은 이게 파랑인 거지. 이런 날에 우린 만나지 않을 수 없었지. 흔하지 않은 이 날을 함께하러. 우리 사이 공기는 그 언제나 탁한 날 적었지. 하루하루 너를 본단 그 기대란 건 정말 그 계절에 마치 호흡기 같던 너라는 추억. 이제는 그리움이라는 순간뿐. 어딘가 살고 있을 너를 떠올리는 날, 아닌 척 무던하게 내 삶을 사는 내가 어딘가 어색하대도 그럭저럭 살아갈 만해. 가끔 견디기 벅찬 날도 너 없는 거린 조금 낯설지만 괜찮아. 내딛는 발걸음이 단절해도 괜찮아. 이러다 언젠가 누군가 함께 걷겠지. 이렇게 멋진 날씨 속 거리를. 비 온 뒤에 개인 하늘처럼 나도 바뀌겠지. 영원한 건 없는 거란 내게 말했었잖아. 이 계절만 잘 견디면 완벽한 타임 될 거야. 이 잔인한 좋은 날씨가 지나면 어딘가 살고 있을 너를 떠올리는 날, 아닌 척 무던하게 내 삶을 사는 내가 어딘가 어색하대도 그럭저럭 살아갈 만해. 가끔 견디기 벅찬 날도 너 없는 거린 조금 낯설지만 괜찮아. 내딛는 발걸음이 단절해도 괜찮아. 이러다 언젠가 누군가 함께 걷겠지. 이렇게 멋진 날씨 속 거리를. 나 혼자 지난 날의 너무 큰 의미를 두라봐. 차창밖에 마냥 밝게 웃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쉽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 고작 사랑하는 거. 사랑 그거 좀 없으면 어때. 빛날 토닥여 나 혼자만을 위해서도 비춰줄 거래. 어쨌든 다 잘 될 거야. 우리 참 좋았었잖아. 그것만으로도 넌 고마워. 오늘 날씨처럼 너의 날이 빛나니 지난 날 그까짓 거 미소 한 번에 지워. 맑은 공기
매일 밤 힐링의 시간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 B1A4 산들의 날씨 좋은 날 첫 곡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블랙이들 반가워요. 쫑블리입니다. 오늘 월요일 첫 시간이죠. 오늘 잘 보내요. 수진님께서 물건들 버리려 어딘가 쓸 일이 있겠지 하면서 정리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원래 물건들을 버리려다가 이게 어딘가 쓸 일이 있겠지 하면서 다시 이제 안에다 넣게 돼요. 그러면서 또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쌓이고 그러면서 또 쓰레기가 되는 거겠죠. 철원님께서 정리는 필요 없는 물건은 가감하게 버리거나 나눠야 깔끔해집니다. 맞아요, 철원님 정답이에요. 엘라마리님께서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듣고 있어요. 필리핀 블랙이 반가워요. 엘라마리. 네, 은비님께서 가제에 치여서 힘들지만 라디오 듣고 파이팅 할게요. 네, 은비님 너무 지치지 말고 화이팅 하세요. 하늘님께서 쫑블리 내일 6월 모의고사 치는데 너무 떨려요. 잘 칠 수 있을까요? 유유. 하늘님 6월 모의고사죠. 잘 칠 수 있을 거고 우리 하늘님이 한 만큼 잘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화이팅. 주인님께서 셔츠 무늬가 사과요 앵두예요. 크크크. 너무 귀여워요. 유유유유. 네, 주인님 아마 체리인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체리죠. 그래서 조금 제가 하와이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너무 튀는 의상인 것 같네요. 윤정님께서 월요일의 마무리 미불 출첵해요. 역시 월요일의 마무리는 미불이죠. 오늘은 블랙이들을 출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서영, 지연, 호리, 효정, 연지, 은선, 태연, 현지, 유즈, 의진, 유경, 자미, 서연, 수인, 궁윤, 나나, 응정, 정은, 아이카, 채화, 희숙, 레이, 소희, 수아님 등등 정말 많은 블랙이들이 오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오늘은 보나로 만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45 혹은 반디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특별한 선물 드릴게요. 비타민하우스에서 종합 비타민, 카페 오가다에서 베스트티, 코스누리에서 화이트닝 토너, 북프렌즈에서 컬러 무드 등 말그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 창비출판사에서 신작 도서를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블랙이들을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창작 가무국 신과 함께 이승편에 초대할게요. 6월 21일부터 LG아트센터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미불 홈페이지 공연 신청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잠시 후에는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과 태근 씨와 함께하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방과 벤 씨의 불면. 일단 너한테만이 미안해 내가 밤이 되면 부딪혀 수없이 많은 생각에 술잔에 비친 내 모습이 가끔 괴물 같아 수면제를 들이켜 남은 위스키 술 한 잔에 사실 그래도 난 잠들 줄 몰라 피아노를 배워 운동을 하고 그럼 내 생각을 잊을까 다신 잠들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았던 사랑은 달랐는데 꿈에도 나오지 마라 줄래 When I fall into the sea 그땐 널 잊어볼게 다신 깨지 못하게 불안해하지도 않을게 눈 감은 채 for sleep 사랑받고 싶어했던 우린 서로 지독했어 당연한 결말 이별인가 아냐 깨만 있자고 맘은 썩어 문드러져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쩜 너에게 닿지 않을까 학원을 가 운전을 하고 그럼 너마저 지나
지나칠까 아무데도 못 가게 만들어 놓고 아무에게나 집에 초대하고 나를 까먹으려 해 오늘은 잠들 수 있을까 When I fall into the sea 그땐 널 잊어볼게 다신 깨지 못하게 yeah, yeah. 불안해하지도 않을게 눈 감은 채 for sleep 아직 못 잠드네 해는 떠가는데 다시 널 안을 때 그제야 잠에 들겠지 When I fall into the sea 그땐 널 잊어볼게 다신 깨지 못하게 yeah, yeah. 불안해하지도 않을게 눈 감은 채 for sleep 오방과 벤씨의 불면 듣고 왔습니다. 조금은 힘들었을 월요일 블랙 감성을 채워주는 문장들과 함께하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책 속의 문장으로 우리 삶의 순간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만드는 청춘의 문장들 시간이죠. 온라인 서점의 MD이자 청춘을 위한 문장 수집가 태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화이트고 저는 오늘 또 흑과 백이네요, 오늘도. 그리고 저는 네. 알로하. 알로하. 그러니까요. 저랑 또 잘 어울리는 것 그러게요. 같아요. 우리 오늘 하와이 커플룩으로. 오늘 하와이 커플룩 좋습니다. 유진님께서 오늘은 두 분 흑과 백인가요? 맞아요. 오늘도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네, 지연님께서 태근님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저도 반갑습니다. 민주님도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음. 감사합니다. 현진님께서 저도 월요일 수업 시간 기다렸어요. 흐흐흐. 거의 수업 시간이죠. 그러게 우리 블랙이들께서 저를 선생님이라고 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퇴근쌤입니다. 네. 네, 서현님께서 오늘 하루 엄청 울적하고 힘들었는데 쫑블리와 퇴근쌤 만나고 힐링해야겠어요. 오늘은 어떤 문장들로 함께 할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네, 서현님 울적하지 말고 오늘 헐헐 털어버리세요. 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청춘의 문장들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어떤 책을 골라왔나요? 네, 오늘 가져온 책은요. 일본의 소설가 모리미 토미히코의 에세이예요. 제목은 사람이 귀엽게 보이는 높이인데요. 네. 이 작가가 이전에 썼던 소설들도 제목이 재밌어요.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특이하네요. 그쵸. 거룩한 게으름뱅이의 모험. 오. 다 무슨 얘기일지 너무 궁금해지잖아요. 네. 이 작가가 이번에는 자신의 일상, 또 소설가로서 글을 쓰면서 고민했던 얘기들, 네.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본 문장들이에요. 네, 너무 좋습니다. 책에 띠지라고 하나요? 거기에 읽다 졸리면 그냥 주무세요. 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좀 대책 없어 보이지만 그럴 리는 없다는 자신감인 것 같고요. 자신감. 오늘 다루는 책 제목이 사람이 귀엽게 보이는 높이니까요. 우리 블랙이들도 자기가 좀 나 이 정도면 귀여운데? 나 좀 이럴 때 귀엽지 않나? 이렇게 네.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쵸. 이런 이야기 문자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오늘 청춘의 문장들 함께 하면서 공감하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블랙이들은 내 자신이 귀여울 때가 언제인지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반디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태근 씨의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네. 무엇을 하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가장 어렵다. 요즘에는
그게 더욱 어렵게 느껴진다.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질릴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설레게 하는 아이디어가 그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 경우엔 써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을 게 분명해. 그래도 이런 예감 하나는 확실하다. 이런 예감 없이는 시작도 할 수 없을 거다. 그러나 그 예감이 진짜인지 내 착각에 지나지 않는지는 실제로 문장을 써서 끝까지 가보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다. 나는 글을 쓰는 동시에 반복해서 읽어본다. 지금 바로 쓴 문장의 맛을 살펴보고 문장이 하나의 세계를 제대로 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소설은 결말에 다다르고 드디어 소설의 전모가 드러난다. 흐리멍덩하지만 가고자 하는 세계의 형태가 잡히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더할지도 명확해진다. 그렇게 쓰고 또 고쳐 쓰고를 반복하다 보면 사람들이 읽어도 될 만한 수준이 된다. 그러니 나에게 소설은 반드시 다시 써야 하는 산물이다. 무엇을 하든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가장 어렵다. 음. 저나 블랙이들이나 다들 공감하는 이야기네요. 주말 아침에 일어나는 거 생각해보면 네. 공감이 되죠. 너무 되죠. 이 작가도 이런 고민을 한다니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기도 하는데요. 막상 시작하면 별것 아닌 일도 시작을 못해서 계속 미루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뭔가 새롭게 제대로 된 걸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을 자꾸 미루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기 전에는 그걸 알 수 없다. 이게 작가의 고백인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무작정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시작하게 하는 그 첫 마음은 필요한데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재미있을 게 분명해. 그래도 이런 예감 하나는 확실하다.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은 기분. 네. 여기서 시작해보라는 오. 말인 것 같은데요. 다 정리된 상태에서 이거 무조건 하면 성공이다. 여기까지 계획하고 시작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 정도만 있으면 그 작은 예감이라도 믿고 한번 가보라는 말이겠죠? 그쵸. 자기 느낌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문장이 하나의 세계를 제대로 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문장이 참 마음에 들어요. 그쵸. 이거 글 써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스타일이 각기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들은 문장 하나 쓰면 그거 읽고요. 또 다음 문장을 붙이면 다시 첫 번째 문장부터 그 문장까지 읽고 이게 계속 마음에 들어야 넘어가는 분들이 계시고 그쵸. 아니고 좀 시원한 분들은 일단 쭉 쓰는 거죠. 이제 쓰고 그리고 보고. 나서 다시 보면서 고쳐가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저도 앞쪽이거든요. 앞에. 네, 그래서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태근 씨처럼 일단은 이 문장이 이해가 돼야 되고 마음에 들어야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예, 방식이죠. 그래서 한 권을 읽기까지 정말 오래 음, 걸리더라고요. 대신 정확하고 좀 더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태근 씨는 어떤 문장이 또 마음에 들었나요? 저는 작가가 마지막에 그러니 나에게 소설은 반드시 다시 써야 하는 산물이다. 이걸 보고서 앞에서는 작은 예감만으로 자신 있게 시작해보라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끝까지 갔을 때 다시 돌아봐야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운 느낌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 글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작가는 지게 되니까요. 네, 그쵸. 3637님께서 요즘 글쓰기 강의를 들으며 짧은 글을 쓰고 있는데 내가 쓴 글을 읽고 또 고쳐 쓴다는 말에 절대 공감해요. 음, 이 글쓰기 강의 들으시면 아마 그런 방식으로도 훈련을 하실 텐데 네. 쓰고 나서요. 1시간이나 2시간 있다가만 봐도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오, 썼지? 하고 고쳐 쓰게 되거든요. 네, 맞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나서 며칠 던져뒀다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면
글이 한결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짜 정답인 것 같네요. 네, 박정원님께서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작한 일은 결과를 넘어서 그 일 자체를 재밌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네, 진짜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안 될 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동해서 시작하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가 어떻더라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니까 음, 그 과정 자체는 정말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본인이 가장 떳떳할 것 음, 같아요. 네, 이제 이번에서 또 다음 문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나에게 소설이란 독자가 읽어주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다. 지향하는 소설의 형태는 내 안에 있지만 읽어주는 이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불완전한 상태로 남을 뿐이다. 자신이 쓴 글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그 작품을 다시 읽었을 때 이런 작품은 다시 못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나는 소설을 쓸 때 계산할 수 있는 부분과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모두 있어서 그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제대로 작품에 녹아들었는지가 가장 궁금하다.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란 글을 쓰면서 즉흥적으로 넣는 부분들이다. 그런 즉흥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녹아있는 작품은 두 번 다시 쓸 수 없는 작품이 될 것이다. 만약 계산한 대로만 글을 쓴다면, 같은 노동을 꺼리지만 않는다면 똑같은 소설을 한 번 더 쓸 수도 있을 것이다. 읽어주는 이가 없으면 완성되지 않는다. 불완전한 상태로 남을 뿐이다. 저도 완전히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음악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들어주는 이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겠죠. 네, 뭐 누가 읽어주지 않거나 들어주지 않더라도 최소한 나는 읽거나 듣긴 하겠지만 네, 나만 읽고 들으려고 만들어내는 작품은 적잖아요. 그렇죠. 흥미로운 건 읽어주는 이가 있어야 완성되지만 읽어주는 이가 어떻게 읽는지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도 관여할 수도 없다는 것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아니,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면 그 다음 평가는 사람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서로 다른 평가들이 막 엇갈리기 때문에 이 삶이라는 네, 것, 또 작품이라는 게 그렇죠. 재미가 있는 거 아닐까 싶고요. 네, 그런 부분 역시 작가가 말한 계산할 수 없는 부분에 속하겠죠. 이 작가는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 제대로 녹아들어야 다른 작품과는 다른 독창적인 작품이 된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이 작품을 쓰는 건 작가지만 그 작품의 유일한 주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작가는 즉흥적인 부분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설이라고 얘기했지만 소설 대신에 삶이나 인생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미리 하고 움직이고 살아간다고 해도요, 내 계산과 다른 장면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렇죠. 인생이 절대 계획대로 가지 네, 않죠. 그리고 계획대로 잘 가다가도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기도 합니다. 음, 그럴 때, 내 마음은 이걸 하고 싶은데 계산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이 가는 대로 할 것인가? 어느 쪽이 더 삶이 네. 풍요롭고 즐거울 거냐? 물어보면 후자겠죠. 그쵸, 후자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만약 계산대로만 글을 쓴다면 똑같은 소설을 한 번 더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서도 소설 대신에 이걸 인생으로 바꿔보면 인생이 계산한 대로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재미도 그렇죠. 없고, 근데 네,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같은 작품을 그대로 다시 쓰려고 할 작가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모든 걸 계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앞서도 그 시작은 작은 예감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일단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 되든 끝까지 한번 가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태근 씨가 제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짜 한 번 시작하면 일단 어떻게 되든 간에 끝까지 가보는 게 어, 정말 중요한 것 그 같아요. 마침표를 한번 찍어보면 네,
그래야 뭐가 잘못되는지 잘 되는지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본인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 수 있죠. 네, 오늘은 소설을 쓰는 사람의 마음가짐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다음 문장은 태근 씨의 낭독으로 또 만나볼게요. 네. 퇴근길에는 문방구를 돌며 미친 듯이 문구류를 사모았다. 전에 산 것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다음 것을 또 샀다. 볼펜, 다이어리, 정보카드에도 집착했다. 마지막에는 그냥 하얀 종이 묶음만 봐도 가슴이 설렜을 정도다. 왜 그렇게 깊이 빠져 있었느냐면 새 문구를 쓰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번엔 좀 가벼운 내용인데요. 작가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하는 일도 남다르네요. 그렇죠. 근데 이 글의 뒷부분을 보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마다 노트를 샀는데 막상 그 노트를 쓰진 않는다는 거예요. 사기만 하고. 그래서 집에 백지로 남아있는 노트가 수백 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백 권 네. 정도. 역시 규모도 어마어마하신데요. 아니, 사람이 귀엽게 보이는 높이라는 제목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작가가 좀 귀엽게 느껴져요. 우리가 그 사람이 귀엽게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약간 그 사람의 빈틈이 보일 때. 네, 진짜 그렇네요. 그쵸. 생각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작가도 굉장히 앞서 우리가 소설가의 자세라 이런 거 볼 때는 네네. 굉장히 철두철미하고 그쵸. 고민을 깊게 하는 사람 같았는데 막상 현실에서는 자기가 사놓은 노트도 쓰지 않는 그런 또 허당미가 그렇죠. 있으니까 귀여워 보이는 것 같네요. 아니, 태근 씨는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하는 일이 있나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으로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저도 걷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하기 전에도 여기 EBS 근처를 한 1시간 정도 걸어 다니고 왔어요. 너무 좋죠. 여기 공원도 맞아요. 있고 사람도 적고요. 네,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 음. 것 같네요. 저도 걷는 걸 너무 좋아해서 뭐 스트레스 받을 때 걸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은 이상 걷는 게 정말 건강에도 좋고 이런 멘탈적으로도 좋은 것 같네요. 네, 오늘 청춘의 문장들에서는 모리미 토미히코의 에세이 사람이 귀엽게 보이는 높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듣고 오는 동안 블랙이들에게 질문할게요. 네, 블랙이들은 자신이 귀여워 보일 때는 언제인지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반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청춘의 문장들 계속 이어질게요. CK의 YU. 일단 너한테만이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라서 괜히 질 수 있게 도와줘 원하지 않게 맞이했던 이별이라서 나를 놓아줘 일단 너한테만이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라서 괜히 질 수 있게 원하지 않게 맞이했던 이별이라서 나를 놓아줘 난 널 지우려고 했네 지우기는 게 불잘 안 되네 그 뒤로 만나게 된 사람은 그저 뜨거운 불장난 baby 너가 알아줬음 했어 너가 상관없음 됐어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 지금도 내 머릿속에서 걔랑 나랑 같이 갔던 곳으로만 기억하지 아니 못 가봤던 곳이지 이별한 뒤 하나씩 스쳐 지나가지 너를 보고 미안해 이 말하지 너를 보고 내가 너한테만이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라서 괜히 질 수 있게 도와줘 원하지 않게 맞이했던 이별이라서 나를 놓아줘 내가 너한테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건지 대체 도움이 안 되네 어떤
약속해 깨를 쉽게 저 100% no 이제 손에 장기죠 뭐 보여줘서 아쉬워 나의 bank rolling new whip foreign 옆자리 너가 아닌 게를 태워야 되는데 괜히 죄책감이 드네 나도 깨 말고 너에게 집중하고파 yeah. 걔랑 나보다 넌 나에게 신중하고파 For real 사실은 진심으로 모르겠어 for real 사실은 진심을 모르겠어 매일 말은 내 맘을 for real 너랑 계자는 게 나는 아니야 for real for real 네가 나한테 많이 미안해 내가 이기적이라서 괜히 질 수 있게 도와줘 원하지 않게 다시 했던 이별이라서 나를 놓아줘 CK의 YU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고 온 사이 블랙이들이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김사연님께서 저는 키가 153이라서 귀엽다는 소리를 종종 듣고 오네요. 크크크크. 20대 후반에 귀엽다는 소리를 들으니 참 민망하긴 하지만요. 저도 서연님 20대 후반인데 들어요. 괜찮습니다. 한창 귀여울 나이 아닌가요? 그쵸. 20대는 다 귀여워요. 네, 30대도 귀엽죠. 요즘 100세 시대인데. 네. 배은정님께서요. 저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요. 아이들이랑 말싸움에 집중하는 저를 볼 때 애냐 싶어요. 스스로 웃기고 젊고 귀엽게 느껴지네요. 크크. 맞아요. 그럴 때 진짜 나도 애기가 된 기분이라서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지고 싶지 않은 느낌이 들죠. 네. 미아님께서 요즘 유행하는 아기 어플도 사람이 참 귀여워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아기 어플 찍어봤는데 스스로가 귀여워 보였어요. 퍽퍽퍽퍽 주먹. 미아님 주먹 안 때려도 돼요.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볼 빵빵하게 나오는 네, 맞아. 어플이죠. 빵빵빵빵하게. 최신정님께서 자신이 귀여워 보일 때라니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해주셨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손효정님께서 저는 제가 별거 아닌 일에도 기분이 좋아져서 생글생글 웃으며 행복할 때 제 자신이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효정님 말대로 아무 작은 일에도 웃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마냥 순수해 보고 아기 같죠. 3768님께서요. 평소 단정한 말투와 완벽한 일을 추구하지만 가끔 실수할 때 어설프게 귀여워 보인다고 합니다. 그쵸. 역시 빈틈이죠. 네, 빈틈 있어야 귀여워요. 안철호님께서 제가 귀여워 보일 때 눈웃음 칠 때입니다. 크크. 우리 안철호님 눈웃음 되게 궁금하네요. 그러게요, 어떻게 예. 또 눈웃음을 치길래 그렇게 귀여워 보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블랙이들한테만 물어보면 좀 섭섭하겠죠? 태근 씨는 스스로가 좀 귀엽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예요? 저도 이제 귀여움과는 잘 맞지 않는 나이이긴 한데, 네. 저는 이 청춘의 문장들에서 쫑블리랑 막 공감된다면서 서로 우리 웃으면서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쵸. 그거 나중에 모습을 보면, 참 귀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귀엽죠. 사실 이 유땡땡에도 올라오잖아요. 네, 맞아요. 저희 미드나잇 블랙이 보라로 할 때. 음. 네, 그때 보면서 태근님이랑 저랑 그러니까 천진난만하게 웃을 때 너무 그러니까요. 귀엽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적이 있나 싶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아직 귀여울 아이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리미 토미코의 에세이 사람이 귀엽게 보이는 높이로 청춘의 문장들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문장은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마음에 드는 여행지에 내려 숙소를 정하는 식으로 여행을 다녔다. 그렇게 일정에 얽매이지 않고 전철에 몸을 싣고 떠나는 것을 좋아했다. 물론 지금도 좋아한다. 예정만 대강 잡아두면 여행은 더욱 여행다워진다. 여행 계획을 잘 짜지 않으면 명소를 다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만일 그런 성격이라면 일정을 제대로 짜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효율만으로 추구하다가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피하도록 하자.
여행은 여행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일정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소설을 읽을 때도 많이 읽자, 혹은 인생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배우자 등 쓸데없는 것을 염두에 두면 아무리 재미난 소설도 금세 따분한 소설이 되고 만다. 소설을 읽다가 잘못 해석했거나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읽으면 될 일이다. 여행도 마찬가지이다. 여행 도중에 다 보지 못한 곳이 있으면 나중에 다시 가면 그만 아닐까? 그럴 시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애초부터 소설을 읽어선 안 되고 여행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그저 일만 하고 지내는 게 최선일 것이다. 이번에는 여행에 관한 이야기네요. 이 여행을 여행답게 즐기는 작가만의 방법을 전하는 내용인데 이런 문장이 있었죠. 여행은 여행을 위해 있는 것이지 일정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은데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먹고 가지 않더라도 자꾸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아쉬워서 일정을 계속 더 집어넣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까우니까 시간에 계속 음. 집어넣게 되죠. 언제 또 이곳을 올 수 있겠냐는 또 생각도 들고 음. 계획을 좀 무리하게 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유롭게 갔다가도 막상 또 그곳에 가면 아, 여기 너무 좋으니까 좋은 거 더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 작가는 빠짐없는 여행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빠지는 게 있어야 아쉬움도 남고 그래야 다시 와보고 싶은 마음도 들 것 같거든요. 이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여행이다. 이렇게 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태근 씨는 여행을 갈 때 어떻게 일정을 짜는 편이세요? 저는 해외여행을 갈 때도 계획을 거의 세우지 않고 갑니다. 약간 무계획으로 네. 그냥 호텔 정도만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만. 네,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가이드북을 펼치고 오늘 어. 당기는 곳을 한두 군데만 정해놓고요. 보통 오후에는 거의 공원에 가서 네. 시간을 그냥 보내는 편이에요. 음. 그런데 혼자 가면 그게 잘 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제가 약간 그 가이드 병이 있어요. 그래서 네. 다 설명해주고 다 알아봐주고. 네,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돌린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행은 알차일 것 같아요. 태근 씨랑 가면. 아, 대신에 피곤하죠. 네. 피곤할 것이냐, 여행을 재밌게 많이 할 것이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음. 아니, 미연님께서, 맞아요. 저도 이번에는 좀 휴양도 하면서 널널하게 다니자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언제 또 올까 싶어 무리하게 돌아다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여행 마지막 날엔 병이 나요. 아이고. 정은님께서 저도 계획 없이 다니는 여행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든지 즐기면서 하라는 말 같네요. 흐흐 해주셨어요. 네. 뭐든지 사실 즐기면서 하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니, 작가는 방금 문장에서 여행 이야기를 하다가도 또 소설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죠. 이 작가의 모든 얘기는 소설로 연결이 되고 우리는 소설을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 소설을 다시 인생으로 바꿔서 읽으면 되는데요. 네.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럴 시간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애초부터 소설을 읽어서는 안 되고 여행을 해서도 안 된다. 조금 엄격하게 느껴지는 말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시 오지 못할 여행이라고 여기고 더 많은 걸 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네. 아마 작가도 그런 상황이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다만 그런 시간조차 여유를 갖지 못하는 이 현실을 좀 안타까워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이 문장을 읽으면서도 태근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좀 많이 배우게 되고 아, 여행이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길이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설가의 일상과 글쓰기 그리고 또 여행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느새 마지막 문장입니다. 네. 마지막 문장은 태근 씨의 낭독으로 만나볼게요. 네. 작가의 일터란 비밀기지 같은 건지도 모른다. 톨스토이는 썰렁한 방에서 글을 썼다고 하는데 나는 좀 어수선한 쪽이 좋다. 자신이 지금까지 읽어온 책과 독자들에게 선물 받은 기묘한 잡동사니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는 상태가 좋다. 대학 시절 좁고 어수선한 다다미 넉 장 반짜리 방에 틀어박혀 지냈던 시절의 영향 때문일까? 그때 다다미 넉 장 반짜리 좁은 방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노라면 마치 나의 두뇌 속에 들어가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때의 그 감각이다. 하지만 일터가 쾌적하면 딴 생각이 들기 마련이다. 나도 모르게 책에 빠져 있거나 영화를 보는 시간이 길어져 대체 뭐하러 여기까지 온 거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샛길로 빠지는 것도 소설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 어떤 쓸모없는 일들도 소설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 소설가처럼 융통성이 넘치는 직업도 없을 것이다. 보통 깨끗한 방에서 일이 잘 된다고 하는데 작가는 좀 다르네요. 그렇죠. 사람마다 작업하기 좋은 분위기가 다른데 작가는 정돈된 방보다는 어수선한 방이 좋다. 어느 정도로 어수선한지 가보고 싶은 생각도 네, 드는데요. 궁금하네요. 저도 어수선한 쪽을 선호하는 편이긴 해요. 이 작가가 일터가 쾌적하면 오히려 딴 생각이 든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텅 비어 있으면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 비어낸 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수선하면 빈 곳이 없으니까 딱 그 작업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아니, 태관 씨도 어수선한 게 좋다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제 작업실은 책으로 꽉 차 있고요. 네. 책상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음, 그 모니터와 키보드가 있는 공간, 네. 거기만 아주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이제 막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맞아요. 오, 그 작업하는 자리만 깔끔하게 해놓는 편인데, 네. 쫑구리는 어떠세요? 저는 사실 좀 방을 깨끗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꽃 같은 것도 해놓고, 전 조명을 좋아하기 때문에 앤틱 음. 조명을 좀 이렇게 해놓는다든가. 근데 뭐 깔끔하지만 좀 꾸며진 느낌이어서 완전 텅 음. 비어있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뭔가 너무 텅 비어있으면 여기가 무슨 이 관리실 상담실도 아니고 너무 집 같은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가구로 조금 배치를 다르게 해놓고 하지만 좀 깔끔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야 어수선한 분위기는 아니군요. 네, 저는 약간 깔끔해야 좀 집중 잘 되는 편인 것 오호. 같습니다. 지선님께서 작가의 생각이 특이하네요. 작가의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어요. 히히. 네. 태근님 추천해 주세요. 네, 아까 작가의 소설 말씀드렸는데,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이 책이 작가의 대표작이거든요. 네.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추천해 드릴게요. 네. 네, 정말 많은 블랙이들이 재밌다고 해주시는데요. 아니, 일터가 어수선해서 더 장점이 된다는 것도 참 생각할수록 재밌네요. 그렇죠. 이 샛길로 가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작가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나눈 문장들 보면 이 작가가 꽤나 자기의 관점과 또 신념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상황들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 작가의 말처럼 소설가는 융통성이 넘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좀 여유롭게 아까 계산 안 된 것들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고 또 만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불편한 느낌보다는 즐거운 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아정님께서 저도 너무 정돈된 밤보단 조금 어수선한 방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치우기 귀찮아서 그러신 건 아니겠죠, 아정님? 핑계 아니죠? 네, 한솔님께서 맞아요. 책으로 가득 찬 작업실. 뭔가 책 냄새가 나서 더 집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집중이 되기도 하는데요. 걸어 다니다가 책에 다리가 부딪혀서 너무 아프겠어요. 이 책탑이 무너지고 이럴 때마다 제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쵸. 책탑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바닥에 책이 있을 때 그 새끼 발가락 찜이 엄청 아픈 거 너무 알죠? 아프죠. 그래서 그런 느낌 들까봐 저는 약간 아슬아슬한 기분이 드는데요. 오늘은 모리미 토미코의 에세이 사람이 귀엽게 보이는 높이로 청춘의 문장들을 나눠봤는데요. 소설가의 재미난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뭐 소설가의 일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글들을 읽어보면 네. 이렇게 비슷하게 가져와서 좀 배울 만한, 생각해 볼 만한 지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오늘의 청춘의 한 줄을 꼽아주신다면요? 마지막 낭독했던 문장인데요.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샛길로 빠지는 것도 소설가의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네, 저도 네. 그 문장 너무 뭐 좋았어요. 소설가의 일이라고는 했지만 그냥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기로 네, 했다. 그냥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0118님께서 소재가 될 수 있으니 샛길로 빠져도 괜찮다는 말은 어쩌면 어떤 소재도 다 쓸 수 있다는 작가의 자신감처럼 느껴지네요. 맞아요. 재미난 해석이네요. 네. 현진님께서 벌써 마지막이라니 유유. 집중하다 보니 벌써 1시간이 훅 지나가 버려서 슬프네요. 하늘님도 월요일은 태근쌤이 들려주시는 청춘의 문장들을 들으면서 마무리해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은정님께서요, 월요일 청춘의 문장들 듣지 않으면 무언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이 찜찜해요. 꼭 해야 하는 시간으로 자리 잡았네요. 흐흐 해주셨어요. 네, 은정님 말처럼 많은 블랙이들이 이제는 월요일 밤에 항상 12시에 태근 씨와 저 쫑볼리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이제 스케줄이 생긴 거죠. 네, 태근 씨 오늘도 좋은 책 또 좋은 문장들 소개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고맙습니다. 네, 태근 씨와 인사 나누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나의 바람이 불면. Stars in the sky 이 밤은 낯설지 않아 너와 둘이 왔던 곳 너와 같이 있던 곳 넌 기억나니 오늘처럼 바람이 불면 너와 거닐다 그 길이 생각나 You are my star 내게 고백하던 네가 어디든 와줬던 네가 그때가 그리워 꿈꾸듯 지나버린 너와의 추억만으로 긴 밤을 보냈던 나 그땐 몰랐어 너의 마음을
(6월 3일) 블랙 감성 사전. 대부분의 어른들은 모험심이 부족하다. 은희경의 소설 새해 선물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고 실패를 경험 삼아 극복하는 법을 알게 되죠.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모험심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고 견뎌내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 아닐까요? 내일은 심토크 너의 가사를 보여줘가 있습니다. 손인정쌤과 함께 하는데요. 내일도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 이하이의 누구 없소 들으며 마칠게요. 내일도 블랙 감성 채우러 오세요. 성종의 미드나잇 블랙이었습니다. 블랙이들 사랑해요. 누구 없어 나를 붙잡아줄 힘은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어디 있어 나를 데려가줄 힘은 없어 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게 다가와 주어 똑같은 거리 같은 달빛 속에서 똑같은 자리 같은 잠에 들겠지 이제는 누군가를 더 하고 싶어 모든 외로움 거두고 싶어 I don't wanna be alone anymore 똑똑 누구 없어 누구 없어 대답해줘 누구 없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대체 님은 어디에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care about shit 거기 누구 없어 이 주인 없는 그리움을 어쩌냐 말이요 혼자인 밤은 여전히 잠들기가 아쉬워 머문 적도 없는 나의 님은 대체 어딜 그리도 급하게 가시오 누구 없어 대단히 별 볼일 없는 나의 하루하루엔 필요해 별일 어지러운 도시와 외로운 이 현실 속에서 날 데리고 도망가주오 몰래 누구 없어 같은 거리 같은 달빛 속에서 똑같은 자리 같은 잠에 들겠지 이제는 누군가를 더 하고 싶어 모든 외로움 거두고 싶어 I don't wanna be alone anymore 똑똑 누구 없어 누구 없어 대답해줘 누구 없어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대체 님은 어디에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care about shit 유난히 긴 밤에 어를 베어내고 또 이불 아래 고인 모션 우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대가 오신 날 밤에 꺼내드리오리다 똑똑 누구